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이모티콘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제가 작업했을 때 어색했던 애니메이션이 훨씬 자연스럽게 발전된 계기가 된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이모티콘과 최근에 작업한 이모티콘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약 1년 전에 작업했던 이모티콘입니다. 형태와 색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애니메이션 위주로 한번 볼게요. 뚝뚝 끊기는 부분도 있고 팔, 다리, 머리, 몸통이 하나로 묶여진 게 아니라 따로따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다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작업한 이모티콘을 볼게요. 바로 이 이모티콘인데요. 이전보다는 움직임이 매끄러워지고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느낌이 들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됐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프레임 수를 보면 이 이모티콘은 제가 비교를 위해 앞 프레임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요. 총 2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이전 이모티콘을 보면 총 6프레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프레임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레임 수를 늘리고 재생 속도를 짧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움직임을 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중간 프레임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였어요. 서 있다가 점프를 하면서 놀라는데 이 서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올 점프를 하는 모습의 중간 프레임, 그 중간 프레임에서 얼마나 점프를 하고 팔다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유는 맨 처음 프레임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중간 프레임을 생각하니까 어려웠던 거였어요. 이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는 제가 처음 프레임에서 바로 중간 프레임을 그렸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서 이때 선택한 방법은 내가 움직임을 줄 부분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나눈 다음에 조금씩 회전을 하고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이 모습이 망가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임을 주지 않은 몸통 부분과 얼굴 형태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각각 따로 노는 그런 형태가 되었죠. 이런 시행착오 끝에 생각한 방법은 바로 이 중간 단계를 생각하느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처음 프레임을 그리고 바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먼저 그립니다. 내가 사각형에서 동그라미로 변형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세 프레임, 사각형, 동그라미, 사각형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그 사이에 프레임을 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경우의 장점은 이 사각형과 동그라미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이 프레임을 그리다 보니까 모습의 일관성이 생기게 돼요. 변형된 프레임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이 프레임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가이드라인으로 세운 다음에 그 중간 값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중간 프레임을 그리는 방법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맨 처음 프레임과 동작이 확 바뀌는 프레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프레임을 그릴 거예요. 이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이 레이어 기능을 사용하면서 이모티콘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첫 프레임을 복사를 해줄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프레임과 첫 프레임을 복사한 프레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 프레임을 3개를 같이 눈을 켜줄게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3가지의 레이어가 3가지의 프레임이 한꺼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내가 변형할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를 잠금을 시켜줍니다. 내가 변경할 프레임만 선택될 수 있도록 잠금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윤곽선 보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윤곽선 보기 Ctrl Y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윤곽선만 보여지게 되면서 이전에 가려졌던 이 뒤에 프레임도 함께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중간 프레임의 머리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첫 프레임과 세 번째 들어갈 프레임의 사이에 놓아지게끔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머리를 먼저 큰 것을 먼저 회전을 하고 그 다음 하나하나 귀를 중간 위치에 올 수 있게끔 수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눈, 코, 입을 한꺼번에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들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입도 이 처음 프레임과 세 번째 올 프레임의 중간 값을 새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팔 부분도 변경을 해줄게요. 중간에 오는 선을 그려준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네, 일러스트레이터의 장점은 먼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선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몸통 부분도 원래 것을 지워주고 새롭게 중간 부분을 그려볼게요. 2개의 레이어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중간 프레임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이는 만큼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윤곽선 해제를 해줄게요. Ctrl Y를 다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수정한 그 레이어를 켜서 조금 엉성한 부분이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줍니다. 네, 조금 이상한 부분은 Ctrl Y를 시켜준 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수정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간 프레임이 그려질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을 같이 연 상태에서 중간 프레임을 그려주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쉽게 중간 프레임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계속 중간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그려주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먼저 프레임 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총 20프레임에서 24프레임 그 정도의 프레임 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은 수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첫 번째 프레임 수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첫 프레임에서 바로 중간 프레임을 생각하지 말고 모습이 확 바뀌는 그런 프레임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 2개를 함께 켜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준 다음에 중간 프레임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쉽게 매끄럽게 중간 프레임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저도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을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이모티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